쿠키뉴스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할게요. 2026년도 8월 27일자 기사. 이 지지율 호재였던 부동산 뭐 다주택자를 가지고 갖다가 뭐 여기 했을 때 다 이재명을 지지했죠. 연임해라 했잖아요. 이 지지율 호재였던 부동산 반년 만에 최대 악재로 민심 위에 돌아섰나.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정면 승부에 나섰을 때 민심은 호응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중과유예로 종료를 못 받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압박하자 집값 하락 전망이 빠르게 늘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도 51%까지 치솟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정책의 성과보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와 투기 수단을 억제하겠다는 방향에 기대를 쏟았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이 그게 아니란 거예요. 1가구 1주택까지 죽이기를 하고 자기는 분당 집 딱 팔아먹고 나서는 1가구 1주택까지 죽이고 뭐 돈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 대로 다 막았잖아요. 우리 속담에 물이 너무 맑으면은 고기 안 산다 그러잖아요. 부동산도 이 1가구 1주택까지 죽이면은 그래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뭐냐? 집 없는 사람도 집을 살 때는 무조건 갖다 2년 살아야 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다가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 공산당 독재란 거죠. 그리고 왜 재벌 죽이고 무슨 농민 노란 봉투법하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1가구 1주택까지 죽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이고 이런 것은 성장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고통받고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졌던 성장기에 대해서 유년시대의 성장기에 대한 정상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것이 지금 자기가 대통령 권한을 갖게 되자 자기를 많이 고통을 줬던 검찰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없다 보니까 있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다. 잠재적인 다 깨부시잖아요. 농사 짓는데 땅 가지고도 갖다 지금 농사도 못 져요. 그럼 우리가 갖다 팔고 갈라리도 팔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12년째 지금 기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재명이 저러면서 많은 사람이 팔지도 못한 농지를 어떻게 누가 사겠습니까? 그전에는 노인들이 하다가 몸이 아파서 농사를 못 지면 이웃들이 지어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농사 자기가 안 짓고 이웃들이 했을 때는 갖다 벌금을 물리고 그 농사를 안 짓고 내버려두면 무슨 강제 명령이 이어가지고 안 팔면은 25%씩 하면 10억짜리 땅이면은 매번 강제 명령 이어지면은 땅 뺏긴다는 거예요. 10억이 날아가 버린 거죠. 이런데 누가 땅을 살라 하겠어요. 8, 90 먹은 노인들이 농촌에서 매번 이장이 방송을 누구 죽었으니까 장례식 나오라는 소리예요. 매번. 내가 12년 기촌에서 보니까 95%가 다 나이 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80, 90 먹어가지고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농촌에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이란 것이 전부 농민 죽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 부모가 죽으면 와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닐 사람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그 사람이 늙어서 다시 부모가 살았던 집으로 올 수 있도록 내버려 뒀거든요.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8년이면은 뒀다가 파는데 세금 안 물렸는데 지금은 15년이 이래야 된대요. 모든 걸 두드러 깨부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법에 대해서 검찰 보안 수사법 갖다가 폐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억화된 그런 붕괴라든지 불이익은 좀 당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는 날까 뭔지 그런 검찰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부 잡으니까 이거 폐지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썩고 있습니까? 나는 36년 동안 Y기업 장회장으로부터 우리 집 방배동 단독주택 부모가 남겨준 유산인데 46년째 갖고 있는데 36년 동안을 Y기업 장회장이 방배동 부동산 전체를 갖다가 매수해가지고 한 사람도 36년 동안 단 한 건도 임대를 안 했어요. 세입자들마다 100% 매수해가지고 전부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면은 세입자한테 변호사 사주고 이 재판관들을 전부 다 매수해요. 경찰 매수하고 재판관 매수해가지고 없는 제도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고 패소하게 만든대. 이 땅에 지금 경찰 10명이면 9명이 다 Y기업 장회장의 돈을 먹고는 다 무고한 시민을 가지고 범죄자로 만들어서 처벌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나는 지금도 겪고 있어요. 판사면은 10명이면 9명이 가지고 다 Y기업 돈 먹고 구분 판결을 하는데, 그럼 한 명은 누구냐? 한 명이 정직해요. 그런데 윗선에다 돈을 줘놓으니까 윗선에서 압력을 주니까 할 수 없이 갖다가 시킨 대로 위해서 시킨 대로 하더라고요. 나는 이 경찰도 철저하게다가 저기 매수당해가지고 범죄인보다 더 숭악한 것이 경찰인데, 경찰에다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갖다가 검찰을 그 없애버리고 경찰에다 힘을 준다는 건 이 썩은 경찰 10명 중 9명이 썩어 있는데, 이런 비리를 저지른 경찰에다 지금 사방이 터지잖아요. 이런 경찰에다 우리 시민들이 변호사를 살 돈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에 다면 안 되겠다. 국민힘당을 다시 해서 다시 검찰 보안 수사권이라도 제자리에 놓고 농지법이라도 제자리에 놓고 윤석열 때처럼 1가구 1주택 보호해줘야 되겠다. 뭐 장투권이니 부부 공동배까지 다 뒤집어 붙잖아요. 이재명은 자기 잘할 때 성장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불만 같은 걸 두드러 깨는 거예요. 기존 법을 두드러 깨는데 그 깬 법이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거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농지법이라든지 뭐 부동산 1가구 1주택까지 죽이는데 그럼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응? 그리고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하고 사방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지금 깬 것마다 다 본래 두면 괜찮을 걸. 뭐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것은 외교 하나는 탁월하죠. 그러면 외교하고 다주택자 할 때까지는 이재명 연임하라 이랬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모든 걸 두드러 깨서 그거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나쁘게 하니까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에 기댈 게 검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매수당한 Y기업 장회장 같은 놈들한테 매수당해서 돈 먹고 별짓 다 하는 경찰은 더러워서 못 볼 정도예요. 범죄인보다 더 숭하고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Y기업 장회장이 이 방배동 우리 집 세입자를 100% 매수해가지고 돈 주고 소송 걸게 하고 뒤에서 변호사 사주고 별짓 다 하고 판사들 다 매수해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36년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재판관들한테 돈 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다가 그것을 고소해놨는데 검찰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게 변호사를 살 상황도 아니면은 많은 서민들이라든지 약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없이 당한다는 거죠.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정면 승부에 나섰을 때 민심은 호응했다. 잘한 건 잘한다 그러죠. 민심이란 건 정확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받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굴복당했던 거에 대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게 전부 우리 국민한테 피해를 주니까 민주당 이제 그만해라. 국민의힘당을 우리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망쳐놓은 법을 다시 원사복귀 회복시키려면 국민의힘당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당 이지숙이가 광주 5.18 들맥에서 학술 포럼이라면서 광주를 고립시키고 전부 왕따 시켜버리고 광주를 죽이는 짓거리를 하는 짓을 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왕따 시키고 고립시켜버리고 죽이자 이럴 거예요. 5.18 광주를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그러면 그리고 영원한 갈등을 불켜서 극진 이런 그 세력들을 끌어다가 이런 말이 학술 포럼이지 이 영원한 갈등을 일으켜서 지가 반사이득을 노리기 위해서 이 짓을 하니까 장동혁은 국민의힘당을 죽이고 그 자기 정적을 제거하니까 국민의힘당을 좀 키워야 되는데 네가 왜 자꾸 줄이냐 우리는 이래서 장동혁이 물러가라 한 건데 이진숙이는 더군다나 남북이
갖다가 분단된 나라에서 영원한 갈등을 일으켜서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같이 호남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이 차기 대권을 잡아야 되고 이 지금 거대 민주당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당에다 힘을 줘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이진숙이 영원한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그쪽 세력들을 갈아다가 뭐 광주를 고립시키고 죽이고 이러자고 하면 포럼이 그게 문화 포럼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등을 돌린 사람이 국민의힘당을 해서 검찰 수사 보안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이진숙이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당에 있으면 우리는 못 간다.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으로. 국민의힘당에도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압박하자 집값 하락 전망이 빠르게 늘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50%가 치솟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제 1가구 1주택까지 죽이는 건 뭐예요? 자기 집 딱 팔아먹고 나서는 1가구 1주택까지 온 전 국민을 절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집 없는 사람이 1가구 1주택 갖는 건데 거기에서도 부부 공동 명의도 뭐 죽이고 무슨 뭐 장특공도 죽이고 그전 정부가 수십 년 이어왔던 것들을 나는 한 집에서 46년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집 팔고 저 집 가면 더 많이 오는데도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부동산 투기 하나 구집해서 계속 사는 사람에 대한 정부가 그 배려인데 이것을 이재명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 엎은다는 거죠. 이것이 두드러 깨는 것은 자기의 성장기에 대해서 모든 법을 갖다 두드러 깨는 거예요. 근데 깨놓은 것이 국민한테 마이너스를 준다는 거죠. 당시에는 정책의 성과보다는 정부 집값 안정 의지와 투기 수요를 억제했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나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자주 들먹인 말이 성경 말씀에 주여 나를 부유케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소서.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나무집 담을 넘을까 두렵나이다. 이런 성경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막 억압이나 불평 불만 하였던 사람이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전부 두드러 깨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 다 부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 두드러 부시고 뭐 잘 산 놈 죽여놓고 뭐 사람 모가지 비트니까 쾌감은 느끼겠지만 우리 국민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갈 것은 국민 다 자기 대권은 국민의힘당을 줘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이 이진숙이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는 영원한 갈등을 부리키면서 광주를 죽이고 광주를 고립시키자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5.18에 그 자국의 군대로부터 학살당하는 그 광주 시민을 또 죽이자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영원한 갈등을 일으켜서 극우 세력들하고 손잡고 지가 정치적 기반을 세우기 위한 것은 장동혁이는 죽여도 국민의힘당만 죽이지만 이 이진숙이는 이 나라를 죽이는 거예요. 남북이 분단돼서 이렇게 남아 있는 데다 영원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광주를 죽여서 총탄 맞아서 그 상처난 그 광주에다 아직도 5.18이면 가서 무덤부터 우는 그런 5.18을 가지고 이진숙이는 광주를 고립시키고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5.18 대구가 됐으면 그랬겠냐? 이진숙이 지 눈앞에서 전두환이가 갔다가 탱크를 밀어붙이고 지 아들 딸들 죽이고 지 부모 죽이고 형제 죽이면 지 앞에 폭탄이 떨어지면 그런 소리 하겠냐? 자, 광주 시민들은 언제 우리 국군이 오냐? 언제 국군이 오나? 전두환이가 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전두환이가 군대를 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낸 군대가 와서 광주와 시민을 향해서 총질한 거지요. 그때 군 부대 트럭이 하얀 팬티 입은 젊은 대학생들 두 손 묶어가지고 전부 트럭에 갖다 가득 군용 트럭에다 흰 팬티만 입은 위통 벗고 팬티만 입은 젊은 애들을 20대 젊은 애들을 대학생들을 전부 그 트럭에 싣고는 영원히 오지 않은 행물이 된 거예요. 행물자가 된 거예요. 누구 아들이고 누구 동생이고 누구 오빠고 누구의 자녀들이 광주 5.18 때 대학생들이 흰 팬티만 입히고 전부 뒤로 손을 묶인 채 그
방송에도 나왔어요. 군트럭에 그것들이 전부 수백 명 싣고 가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불자가 된 거예요. 행불자가. 이런 아픔을 그 두 손붙여서 간 중에 이진숙의 아들이나 지 동생이나 남편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이따위 광주를 죽이고 광주를 왕따시키고 고립시키자 이따위 말한 사람들은 주둥이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터진 입으로 함부로 찌그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광주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광주가 코로나로 어려울 때 나는 3일 금식하고 광주를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민주당이 그 거대 민주당이 독재를 쓰니까 지금 국민의힘당 장동경이 내보내고 기운체리라 지금 니들은 똘똘 뭉쳐서 거대 민주당을 대적해야 되고 민주당 니 법사위원장 국민의힘당 줘야 된다. 차기는 국민의힘당에 가져오려면은 장동경이 나가고 딴 사람이 다 힘을 합쳐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진숙이 같은 사람이 그런데 다행스럽게 국민의힘당은 이진숙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도부에서 이진숙이 갔다가 광주 5.18 포럼 가서 하지 마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광주를 고립시키고 죽이자 이거 아니에요. 모여서 앉아서 극우 세력들과. 그러면 대구 5.18이 그 전두환이가 대구를 향해서 총질해하고 그 대구 시민을 죽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노리는 것이 이진수가 노리는 건 뭐예요? 영원한 갈등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갈등을 위해서 상당히 남북이 나눠서 반토막이 난 나라에서 영원한까지 갈등이 되면 이 나라가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정치한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나라를 사랑해야지. 이걸 지 자신을 갖다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정치적 기반을 찾기 위해서 그 새를 몰린 거예요. 나쁜 암적인 존재의 이진숙이야 보니까. 어떻게든지 영원함을 갖다가 해서 부드럽게 화해되고 이렇게 나가서 나라가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분열시키는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으로 뽑았다는 것이 대구 자체가 실책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진숙이를 옹호했던 세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진숙이가 그 법인카드로 그 얼마 좀 100만원쯤 좀 가긴 해도 그걸 가지고 뭐 사서 주변 사람 나눠줬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국민의힘당이 너무 심하다 그래갖고 이진숙 편을 들었어요. 나는 이진숙을 너무 좀 억울하다. 근데 이진숙이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무회의 한데 이진숙이 들어와서는 그 대통령한테다가 나한테다 시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냥 막 우거지고 하니까 중간에 또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두 번, 세 번을 그냥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좀 꼴사납다. 모난 돌이 정만다고 저렇게 저런 인간 지가 지 무덤 파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5.18 광주 포럼인지 문화 포럼인지 뭘 하는데 벌써 국민의힘당 당 지도부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따 이 짓거리를 하는데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광주 5.18 그 희생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영원한 갈등을 다시 붙이는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49% 민주당 호남 출신들 중에 나같이 국민의힘당의 대권을 잡아서 다시 이재명가 갖다가 폐지시키는 검찰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농지법이란 일가구 20대 그전에 윤석열 하던 때처럼 해야 된다.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 때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했냐면 그 양반은 내 블로그도 들어와요. 그 연락처도 주시더라고.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막 어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뭐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농민들을 하냐면 윤석열 정부 때 농민들이 더 주던 것들이 더 올라갔어요. 농민들 더 위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가정에서 부유하게 살았어도 농민들한테도 더 여러 가지 혜택이 더 왔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농사 짓는 사람도 못 살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농지를 팔 수도 없게 만들어 놨단 거예요. 전부 죽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49%몇 점 거의 50% 지지율 가까운 지지율 받았던 이재명이 38%까지 떨어져. 그러면 호남 사람이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호남 사람이 등을 돌린 이유는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낫다. 다시 국민의당을 찍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재숙이가 나와가지고는 광주를 뭐 고립시키고 죽이자 이런 포럼을 했는데 호남 사람이 국민의당을 밀겠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때 금식을 하고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주에다 또 그 돈을 투자해야 된다 하고 지지하고 국민의당은 장동혁아 자꾸 네 자신을 위해서 그러지 말고 국민당을 좀 힘을 해서 민주당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을 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역시 민주당이구나 다시 이재명이가 밉지만 다시 이재명이 지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뭐 나라 사방을 전부 지만 멋대로다가 두드러 깨고 이러는 것은 어린 시절에 대한 자기 분노 있는 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잠재의식적으로 내재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 그냥 뭐 있는 특히 강남 죽이기를 한다 이게요. 12억 뭐 14억 안 된 강남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걸리는 거지, 다 죽이는 거야 이게.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 안 그랬잖아요. 값을 깎아주고 그러니까 7, 80 먹은 노인들이 전부 윤석열 정부 좋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게 영원함을 떠나서 나라가 화합되고 남북도 통일돼야 된다 나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진숙이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암적인 존재다. 국회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된다. 당시에는 정책의 성과보다 정부 집값 안정 의지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에 기대를 쏠렸다. 부동산 정책은 한때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수요로 이어졌지만 내용적으로 보니까 1가구 1수까지 줄고 있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는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사람의 성장기가 어땠을까부터 봐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생활에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것이 형성됐겠구나 그렇게 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상처를 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던지면 나는 그 사람이 던진 말에 개의치 않아요. 그 사람이 왜 저 말이 필요했는가, 그러면 저 사람의 정신 상태와 그 사람의 잠재적인 것과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에 자랐겠다까지 분석하죠. 지난 7월부터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 1위로 올라섰다. 8월에는 그 비중이 30%까지 높아졌다. 정부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평가도 절반 넘었었다. 연초에는 1가구 1주택까지 죽이겠다고 하는데 거주 이제는 자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집 사면 무조건 살아야 돼 이런 식이 됐죠. 지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면 지금 실제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얼마나 낮췄는지가 평가에 중심을 섰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집은 100년 된 농가주택이에요. 땅을 사다 보니까 땅에 곁들이러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100년 된 농가주택 그냥 그전 사람이 입식 부엌을 만들어 놓고 입식 화장실 만들어 놓으니까 뭐 욕조나 뭐 변기나 갈고 싱크대나 갈고 그냥 들어왔어요. 내 손으로 도배하고 담도 내가 쌌죠. 돈 전혀 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뭐 서울 집을 두고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서울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완도 귀촌에서 12년이 됐어요. 우선은 이렇게 텃밭에 가면 수박도 있고 무슨 그 토마토도 있고 감자, 양파, 마늘, 브로콜리, 무슨 양배추, 말도 없이 저기 건강에 좋은 것들이 먹거리가 3, 40가지씩 나오니까 김장을 해도 젓갈 외에는 전부 다 땅에서 소득이 나와서 쓰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식품이고 아파서 왔는데 다 지팡이 던지고 여기서 건강해졌으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되니까 거저 비워놨던 농가주택을 이제 내쳐버려두고 다시 서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같이 단독주택은 지하 2가구 1층 2층이면은 4가구가 우리로 인해서 비어있는 농가주택에 살던 우리가 이재명 정부 이런 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면 4가구가 집을 잃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농가주택 와서 사냐라면 아니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세 넣은 사람 자기가 안 살면 어쩐다라고 세물 물렸는데 결국은 집 없는 사람한테다가 피해가 간다는 거죠.
시장도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3월에는 향후 1년간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46% 상승 전망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여름 들어서면서 서울 집값은 다시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1.14, 전세값은 1.1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16억을 넘어섰다. 저기 저 변두리까지 17억이래요. 변두리 아파트까지. 소형 아파트. 초기 기대와 실제 시장 흐름이 엇갈리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이 훨씬 편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목을 조이고 규제하고 세금을 올리고 이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처럼 Y기업 장회장인 놈이 이렇게 재건축업자가 그 부모로 같은 그 집을 가지고 뺏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그걸 뺐으면 정상적인 가격을 주면 파는데 그 사기를 쳐서 망하게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하니까 못 파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뭐 전 부동산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36년간 단 한 건 계약을 못했다는 건 뭐예요? 뭐 조직폭력배라든지 무슨 돈 가지고 뿌렸다는 거죠. 그 세입자 가지고 전부 매수해서 들어올 때는 뭐 임대료가 없어서 쩔쩔매던 세입자들이 들어와서는 얼마 뭐 월세로 바꿔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Y기업 장애한테 돈 먹고 나서는 변호사는 뒤에서 사주고 재판을 걸면 재판에 판사들 전부 다 매수당했어요. 전부 말도 안 되는 그 재판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걸 것은 뭐 검찰이 무슨 뭐 신은 아니지만 경찰이라든지 판사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검찰은. 우리가 변호사 안 사줘도 전문가인 검찰은 그 내가 Y기업한테 하도 이 경찰이나 검찰의 재판의 판사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뭐 이 서초 저기 경찰은 집이 동네가 서초구다 보니까 방배동이지만 뭐 우리가 이 Y기업이 우리한테 애를 먹이는데 지금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중공 떨어지면 바로 불법 증축을 해가지고 우리 집 들어오는 해를 막아버리니까 나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그 합심해서 이거 불법 증축된 거 저거 철거해주라 하고 뭐 서초 경찰에다 뭘 하면은 서초 경찰은 돈을 먹고는 우리가 했던 재료를 이제 방배 경찰이 와서는 뭐 저번에 서초 경찰에서 이렇게 지도했는데 왜 지금 딴소리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서초 경찰이 우리가 했던 자술서를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돈 먹고. 그래도 방배 부동산도 방배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서초 경찰보다 좀 덜 썩었어요. 제일 안 썩은 것이 국립묘지 옆에 무슨 저기 수산시장 있는데 거기가 뭐예요? 노량진 경찰서가 제일 깨끗하더라고. 내가 경험해 보면 대로. 완도 경찰보다는 완도 경찰에는 내가 검찰 그거 고소장 낼 때 강진으로 갔어요.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경찰이 강진이에요. 거기는 전국에서 제일 범죄율이 없고 한번 받으면은 전부 갖다가 철저하게 100% 갖다가 범인을 잡아요. 그러니까는 완도 경찰 놔두고 거기를 간 거예요. 여기 완도 경찰은 Y기업이 완도 기초난 뒤에 우리 집 밑에다가 하수인을 심어서 우리한테 독을 보낸 거예요. 연기를 풍기고 독을 불고 파이프 하수구로 Y기업 그 황산 공장에서 나온 가스를 우리 집에 버려서 피를 토하고 막 우리가 숨을 못 쉬고 그랬죠.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오는데 페인트를 우리 폐암으로 8년 전에 폐암 알았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놓은 걸 다시 재발시키기 위해서 폐암에 제일 나쁜 게 페인트를 갖다 시커멓게 태워서 우리 집으로 보낸 거예요. 요 우리 밑에 이 비닐하우스를 갖다 해서 상주시켜 놓고 그리고 쫓아가서 못하게 하라면은 뭐 완도 경찰한테 다 신고하세요. 완도 경찰도 우리한테 매수당해서 다 우리 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경찰 보안 수사권을 검찰 보안 수사권을 경찰에 맡긴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이건 쥐약이 쥐약. Y기업한테 매수당한 경찰은 범죄인보다 더 치밀하게 더 질이 나쁘더라고요. 그나마 이 전국에서 제일 1위 경찰이 그 검거율이 제일 높은 곳이 전남 강진이에요. 강진경찰. 강진경찰이 내가 얼마 전에 강진의 축산 그 시장을 가는데
가서 경찰에 들려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아 자기들이 데려다 준대요. 에스코트 해가지고 데려다 주고 올 때도 또 쌍물다리를 넘어서 올 때는 또 다르니까 내비 찍어도 못 찾아가요 하면서 데려다 준다 해서 너무 황송해서 아 괜찮다고 이제 왔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우리가 찾아가겠다고. 올 때도 이렇게 해서 저 쌍물다리를 지나가야지 또 갈 때처럼 나오면 또 길이 헷갈려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진 경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이 완도 경찰은 밑에 놈이 이제 검은 시커먼 먼지가 나면 쫓아가니까는 Y기업 장회장에 심어놨어요. 뒤에서도 독가스를 보내고 이번에 며칠 전에 레이저로 뭐 12년 심어놓은 호두나무도 갖다 레이저로 죽여버리고 뭐 체리나무 죽이고 살구나무 죽이고 다 12년씩 심어놓은 나무들 다 죽이는 거예요. 레이저로. 그리고 담을 헐어놓고 그 밑으로 개가 피를 토해 죽어요. 날마다 한 마리씩. 그리고 검은 연기를 품다가 내가 쫓아가서 막 항의를 하니까 뭐 경찰에 신고하세요. 뭐 거기 경찰도 다 매수당해서 우리 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놈이 8개월 만에 죽어요. 우리 죽이겠다고 Y 장애장에 심어놓은 요 아래 밑에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놈이 8개월 만에 죽더라고요. 지금 뭐 이런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이랬는데 국민하고 이기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불만이 가득하고 속에 자라면서 성장 과정이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두드러 깨는 거예요. 국민이 사랑을 갖고 있다면은 국민이 이렇게 고통받고 목줄 조이고 규제를 하고 갖다 칼을 몇 개 놨더니 국민을 향해 난도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정부 때가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시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표조 안정적이었다. 한국갤럽 1월 20일부터 22일 조사에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1%, 부정평가는 30%였다. 긍정평가는 이유는 외교와 경제, 민생 등이 주를 이루었다. 부동산 정책은 아주 주요 평가 요인으로 꼽히지 않았다. 지금 부동산을 1가구 1주택까지 죽이기를 하잖아요. 그전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안 한 사람한테다가 뭐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또는 그 장기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특공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은 뭐 부동산 저쪽이 뜨면은 저쪽으로 집 팔고 나가고 이쪽 가면 이쪽으로 가고 오 몰려다니고 집을 했는데 우리같이 40년을 땅 받고 산 사람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건데 이걸 이재명 들어와서는 전부 이재명 정부가 망치고 있잖아요. 다 두드러 깨고 뭐든지 두드러 깨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볼 때 뭐 이 법에 대해서 막 불만이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두드러 깨서 깨물로 인해서 무고한 국민들이 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안이란 것은 국민의힘당밖에 없다. 근데 국민의힘당의 장동혁이가 지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밑에 라이벌들 한동훈 죽이고 무슨 조경태라든지 쓸만한 사람들 다 죽이고 있잖아. 지금 다 제명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진숙이가 영원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광주 학술 포럼이라고 그것이 문제냐 발전이 없다 어쩌고 이런데 대한민국 군대가 광주 시민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린 전두환이한테다 정골 잡혀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한테다가 전두환이는 영웅시하고 제업달하고 이러면은 왜 국립묘지에다가 전두환이 묻지 못합니까? 영원한 갈등을 갖다 부추겨서 그 극우 세력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학술 포럼을 갖다 포장해가지고 반사 이득을 노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권을 정치적인 기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지가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에 와서도 발언권 주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대통령이 그러면 가만히 윤석열 정부 때 인사인데 이재명 정부 때 국무회의에 갖다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만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닥수군이 있어야지. 거기 가서 대통령한테 발언권 주라 그랬다가 거절했으면 있어야지. 대통령이 이겨먹고 두 번, 세 번 계속 말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만하라고. 대통령 말도 물어먹자고 같이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지. 이건 지가 똑똑한 게 아니라 무례하고 이 가치관이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5.18 상처단 광주를 향해서 두 번 발포질을 하고 광주를 고립시켜야 되고
왕따시키고 갖다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고 무슨 죽여야 된다고 그 포럼에 앉아서 걷다이 짓거리 해서 영원한 갈등을 일으킨대. 우리 같은 사람은 영원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남북이 분단되는데 영원한 갈등이 되면 이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손바닥만한 땅에서 그 절반 나눠진다는데 이 국익을 위한다는 거나 나라 사랑이 전혀 없어요. 왜 저런 것을 가지고 이 국회에다 넣는지 나는 대구 시민한테 원망스러워요. 우리는 지금 이재명을 등 돌린 많은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힘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우리는 영원한 갈등이라는 거 없어졌어요. 우리는 나라가 먼저지. 국익을 위해서 영남이든 호남이든 국토가 골고루 다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죠. 우리는 대구 경상도 쪽으로 결혼했어요. 경상도 강원도 경리선에. 거기서 애 둘 낳고 서울에서 한 50년 넘게 살았고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나는 고향 가까운데 완도를 기촌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서울 사람이라고 했나 보고 우리가 서울서 거의 인생 한 50년 거기서 다 대학원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지만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자라온 산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어린 시절 봤던 것이 익숙하죠. 여기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시장에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론 시선이 달라졌다. 1월 27일, 29일 개력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0% 큰 변화가 없었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는 26%, 부정이 40%였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때부터 이제 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대통령 물러서지 않았다.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양도소득뿐 아니라 보이스까지 언급하며 그러니까 목을 조이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네 죽이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거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기억에 남는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를 맞이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그 한 달 남아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 달이 너무 지금 막 밑에 나라가 추락하고 있으니까 한 달 먼저 취입해라. 지금 위급하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자기야 뭐 체면이나 이런 거 우기고 지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던지고 국익을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다 빨리 취임해라. 한 달 기다리면 너무 늦다.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자기가 그 야인 시절에 많이 도와줬던 분들을 전부 취임식에 초대를 하려고 초대장을 했다가 나라가 지금 위급하다니까 다 절차를 다 간소히 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바로 IMF 전국으로 들어갔죠. 근데 나는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더 훌륭하다. 자기 체면 자기 다 소용없다. 지금 나라가 위험하니까 빨리 받아라. 한 달 후면 너무 늦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이 들을 거는 자기의 그 장롱 속에 그 금 열쇠를 내놓으면서 우리 지금 달러가 금이 너무 없다. 전 국민 우리 장롱 속에 있던 돌반지나 이런 거 다 내서 금목에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IMF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 망해버려서 죽고 이런 어려운 상태인데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목이 메이니까 침을 자꾸 마른 침을 삼키더라고요. 목이 메가지고 그걸 안 들키려고 일부러 쇼를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마음이 격화되고 목이 메이니까 침을 막 삼키면서 카메라 앞에서 그걸 숨기려고 애쓰는 걸 볼 때 가슴이 그걸 전 국민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대구 부산은 김대중 찍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다 왜냐 영호남 갈등이 아니고 국민을 보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김대중은 자기 임기 동안에 호남을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 입장이 괘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찍어놓은 김대중이 호남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지역 감정 같은 걸 없애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참아준 거예요. 호남 사람들이 세상에 대통령 되고 한 번도 이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자기가 절제를 한 거죠. 나는 호남 대통령이 아니고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국민을 사랑하는 김대중을 봤어요.
지금 이 IMF에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목이 메이니까 마른 침을 자꾸 속으로 삼키더라고. 그걸 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금 한 달을 지나면 너무 늦다. 지금 빨리 받아야 돼. 인수인계 해주라. 빨리 받아라.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다 던져버린 거죠. 국익이 먼저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이재명 정부한테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래 국가를 이기는 사람 없다. 국민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 속에는 고통받는 그런 국민이 안 보여. 목을 조이고 더 뭐 기름을 짜고 이런 거예요. 초기에 이 승부수가 통했다. 3월 3일부터 5일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는 65% 뛰었다. 특히 긍정평가 이후에서 부동산 정책이 16%를 기록해 경제 민생 18%에 이어 두 번째로 꽂혔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도 51% 치솟아 갤럽이 2013년 이후 조사한 부동산 정책 평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7%였다. 집값 전망도 뒤집혔다. 1월만 해도 집값 상승 전망률이 44%였는데 3월에는 하락 전망이 46%로 29% 상승 전망을 앞질렀다. 근데 이제 1가구 2주택 들어가고 죽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죠. 과도하게 이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도 62%였다. 갤럽은 집값 전망이 달라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SNS를 통해 강조한 부동산 안정 의지를 꽂았다. 집값 하락 기대는 컸지만 시장은 다시 올랐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때 올려서는 우리가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고 그런 때인데 그 전보다도 한 세금에서도 한 100만 원 이상 더 낮춰주 나가니까 훨씬 숨통이 뜨이죠. 각 가정에서 그 재산세에서 100만 원씩만 낮춰줘도, 그리고 의료보험을 자식들이 내주던 걸 뭔 세니 종부세니 뭐니 막 없던 것들 6, 7개를 갖다 세금을 냈고 의료 건강보험도 자식들이 내주던 걸 전부 우리한테다 세금 물려 올려놓고 우리가 내게 만들어지니까 밥상에 고기를 전부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노인들이 85세 먹은 노인들 고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우유 먹을 거 계란 먹을 거 고기 먹을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정부가. 세제 개편 방안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실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던 셈이다. 한국갤럽조사에는 부동산은 8월 들어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1위로 이어갔다. 부동산 망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 농지법을 갖다가 했는데 농사가 안 그래도 인기가 없는데 이제 도시 사람들이 농지를 왜 사겠어요. 저렇게 애물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다시 우리는 서울 집으로 가고 싶어도 여기 끝났네요. 이 농지가 안 팔리니까 못 가죠. 그전에는 팔 생각도 없고 여기서 그냥 살다가 두면은 또 자식들이 와서 또 노후에 여기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내가 여기서 묻혀야 되겠다는 생각하셨는데 이재명 정부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집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입자를 다 내보내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야 보다시피 농가주인데 100년 된 집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냥 임시 거처라 했는데 12년을 살았는데 8년만 살면은 팔 때 그 세금 안 물고 그냥 팔 수 있는데 그런 8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샀다가 자기가 하다가 또 팔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8년이 15년은 늘려버렸어요. 모든 걸 깨부시고 이러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란 거죠. 내부에서부터 막 억제되는 어떤 붕괴, 분노 막 이런 거 표출되는 거죠. 이게 모든 걸 깨뜨려 부시는 거예요.
올해 초 대통령이 직접 강한 메시지를 내놓자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는 1월을 26%, 3월에는 51%가 올랐다가 집가 전망 상승폭에서는 하락적으로 돌아섰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어요. 쿠키뉴스. 이 지지율을 호전했던 부동산 반년 만에 최대 악재로 민심이 왜 돌아섰나라는 기사였습니다. 서울경제 2026년도 8월 26일자 기사.